내란으로 이루어진 선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정호영 씨, 과거 특전사령관이고 신군부에서 시민을 학살한 가장 주동했던 사람이에요. 5인 중에 한 명입니다. 근데 이분을 어떻게 착오로 임명할 수 있나요? 저는 착오가 아니라 의도됐다. 다만 그게 시민에 의해서 저지됐다라고 생각되고요. 저는 김문수 후보가 좀 선거운동을 하러 다니지 마시고 좀 당원이라든가 또는 국회의원들과 좀 상의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우리 당이 앞으로 나아갈 것인가에 대한 상의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원로들이죠. 당의 원로들, 전직 의원들 이런 그 모임에서 선대위에서 일정한 역할, 뭐 고문 같은 것을 그런 그 요청이 있었고, 네. 그래서 이제 명단에 이제 굉장히 다수의 의원들, 전직 의원들이 있었는데 원로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하는 과정에서 미처 이제 걸러내지 못한 거죠, 이 부분을. 그래서 잘못한 일이라고 인정을 했고 사과했고 네. 후보는 그때 김문수 후보는 지방에서 있었을 때였기 때문에 사실 후보한테 그런 것까지 다 일일이 상의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 부분은 뭐 제가 미리 저하고 상의된 건 아니죠. 업무상으로 아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하고 상의한 부분은 없습니다. 상의한 적이 없다 했습니다. 이 정 전 장관은 어떤 인물입니까? 그 12.12 5.18에 그 가담했었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었던 네. 사람이고요. 저 부분에 대해서 그 어제 김재원 후보 비서실장이 해명을 자세하게 하고 또 사과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원로들이죠. 당의 원로들, 전직 의원들 이런 그 모임에서 선대위에서 일정한 역할, 뭐 고문 같은 것을 그런 그 요청이 있었고, 네. 그래서 이제 명단에 이제 굉장히 다수의 의원들, 전직 의원들이 있었는데 원로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하는 과정에서 미처 이제 걸러내지 못한 거죠, 이 부분을. 그래서 잘못한 일이라고 인정을 했고 사과했고 네. 후보는 그때 김문수 후보는 지방에서 있었을 때였기 때문에 사실 후보한테 그런 것까지 다 일일이 상의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의 저 말씀은 사실 그대로인 것이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바로 잡았고 몇 시간 만에 알려지자마자 바로 잡았고 네, 바로 애촉을 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그저께 일이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까지 이렇게 너무 심각하게 얘기하는 것은 잘못한 일인데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민주당에서는 근데 계속해서 여기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이 민주당의 얘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광주 학살 책임자 영입 시도한 김문수 후보. 윤석열에 이어 또 쿠데타를 벌일 작정입니까? 윤 어게인도 모자라 전 어게인을 하겠다는 소리나 다름없습니다. 윤석열 내란 세력도 모자라 전두환 반란국까지 내란 세력 총사령부를 만들겠다는 것 아닙니까? 김문수가 곧 윤석열이고 전두환입니다. 지난 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제 또 말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은. 그러니까 참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요. 내란으로 이루어진 선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정호영 씨, 과거 특전사령관이고 신군부에서 시민을 학살한 가장 주동했던 사람이에요. 5인 중에 한 명입니다. 근데 이분을 어떻게 착오로 임명할 수 있나요? 저는 착오가 아니라 의도됐다. 다만 그게 시민에 의해서 저지됐다라고 생각되고요. 저는 김문수 후보가 좀 선거운동을 하러 다니지 마시고 좀 당원이라든가 또는 국회의원들과 좀 상의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우리 당이 앞으로 나아갈 것인가에 대한 상의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니 내란 계엄에 대해서 사과했다라고 자꾸 주장하는데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에 대해서 8대 0으로 선고한 것에 대해서 시진핑 같은 독재다. 김정은 같은 독재다.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정호영 씨라든가 시진핑, 김정은이가 나오는 이유가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 고성국 TV의 고성국 씨가 과거 부정선거 음모론자거든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분과 통화를 자주 했고 김문수 후보도 과거에 부정선거 음모론을 제기했던 분 중에 한 분이에요. 그러면 이번 대통령 선거에 패배하면 국민에 의해서 패배당한 것이 아니라 부정선거에 의해서 패배당했다고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너무 어수선하고 혼란스럽고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불편하고 고통스럽거든요. 조금 당의 방침과 후보자의 방침을 정리하고 선거에 임하는 것이 먼저가 아닌가 싶습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자들이 여전히 많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윤 전 대통령의 오랜 직위로 탄핵 심판 변호인으로 활동한 석동현 변호사가 캠프에 합류를 했고 윤 전 대통령 1호 참모를 자처하는 장해찬 전 최고위원이 복당했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석동현 변호사가 시민사회 특별위원장에 임명이 됐는데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번 선거는 그야말로 뭐 지금 20일 동안 우리가 초단기로 기적을 만들어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보수우파 애국 시민들 또 아스팔트에서 정말 애쓰시는 우리 시민분들을 다 이렇게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을 만들어야 된다는 점을 어제 후보님과 사무총장 박대출 총장에게 얘기해서 다 동의를 받았고요. 네, 임명 전날 한 목소리였네요. 근데 아스팔트 흡수해야 되겠다. 후보 어떻게 보셨어요? 이게 지지자들이 그래도 적지 않기 때문에 또 이런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우선 조금 전 이제 변호사님 말씀에 잠시만 이제 답변을 드리자면요. 네. 내란이라는 것은 형법에 국헌 문란의 목적을 가지고 폭동을 일으킨 것을 말합니다. 내란인지 아닌지 그것은 지금 형사재판에서 가리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비상계엄이 위헌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대통령을 파면한 것이고요. 네. 내란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도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는 제2, 제3의 내란을 지금 숨어서 꿈꾸는 사람들이 있는데 다 잡아다가 법정에 세워야 된다. 그 법정은 깨끗해야 된다. 이렇게 민주주의 국가에서 도저히 할 수 없는 이런 말들을 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가 어떤 그 미래를 맞이하게 될지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대목입니다. 네. 석동현 변호사 부분은요. 어제 역시 이제 그 김재원 그 비서실장이 이분에 대한 그 우려, 비판에 대해서 경청하고 있고 그런 비판을 겸허하게 수용하고 있다. 개선점이 있으면 찾겠다라는 네. 그 언급을 했습니다. 저기에서 말하는 이 아스팔트에 나갔었던 시민이라는 것은요. 제가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제 주변에도요. 저희 지역구에 있는 그 저희 당을 지지하는 시민들 중에도 그때 광장에 나갔던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그분들이 다 부정선거라고 주장을 하고 또 윤 대통령은 절대로 탄핵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었냐? 그렇지 않습니다. 자유민주주의가 위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네. 나갔었던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광장에 그 얼마나 많은 분들이 모였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은 다 우리는 그분들과는 다 결별할 거다, 손잡을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분들 다수는 지금 건강한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서 저희 당을 지지하고 계시고 이번 대선에 임하고 계신 분들이요. 그런 분들 당연히 함께 가야 되는 것입니다. 다만 전광훈 목사하고는요. 김문수 후보는 이미 몇 년 전에 잠시 당을 같이 했었지만 매우 안 좋게 나왔고 그 네. 이후에는 전광훈 목사와는 어떤 교류도 없습니다. 그리고 손잡을 생각도 전혀 없다라는 거 명백하게 밝힌 바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